나이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유연하게 휘듯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강인함을 보여주세요.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되 물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견고함과 유연성을 겸비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참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노인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할머니인데도 위트가 넘치고 농담을 잘하며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싫다는 감정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보다는 칭찬을, 충고보다는 응원을. 비판하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 사소한 오해로 인해 노인분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안 봐야겠다였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확인을 하고 오해를 풀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오해를 하고 화가 나서 저에게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만 했어도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싫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자 시대에는 한 노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평생을 학문과 덕을 쌓는데 헌신했습니다. 민준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다른 노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노인들이라면 아마 젊은이들의 낚시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방법을 강요했을 테지만 민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낚시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방식대로 시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구나.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인내와 집중을 배우게 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준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응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물의 흐름을 관찰해 보아라. 성공은 멀지 않았다. 민준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낚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젊은이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성공의 기쁨을 민준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이, 충고보다는 응원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듯 각자의 존재가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발하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우리도 삶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이 풍요로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어른은 밉상입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방긋방긋 웃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적으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큰 성공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친구의 웃음, 맛있는 한 끼 식사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실패에서 배우며 변화를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도전과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작은 것이나 그날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세요. 이 습관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며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중요해집니다. 3번째로 젊은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이 들면 사고 방식이 노땅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노장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노땅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2명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랍비였으며 다른 한 명은 젊고 열정적인 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 학자에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랍비는 전통을 지키고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경험과 오랜 지식이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학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양측의 의견에 각각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젊은 학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마을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 많은 랍비도 젊은 학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회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변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즐겨야 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더욱 비옥해지듯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4번째로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들기. 저도 항상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노인들은 이런 부류였습니다.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옛날 얘기하고 예의 범절 따지고 그러면 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틀이 잡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웃음 넘치는 태도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마법 같은 열쇠예요. 같이 웃을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심지어 웃음은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도 한답니다. 이제 유머 얘기를 해볼까요? 유머는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건 참 소중한 거죠. 하지만 웃음과 유머를 일상에 넣는 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실수에서도 웃음을 찾아보세요. 실수를 하면
이런 상황도 웃음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친구나 가족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웃음은 전염되니까 여러분이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고 그럼 모두가 더 행복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모든 나이에 적용됩니다. 삶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웃음과 유머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웃음과 유머의 마법을 일상에 더 많이 가져와서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이게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랍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해질 무렵 하늘의 빛처럼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의 가치를 알아차리세요. 5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 나이 들어서 좀 예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해로 만학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시험을 쳐서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뉴스에서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발전도 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사는 조지라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꿈꿨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며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라는 말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기로 말이죠. 그는 그림 수업을 등록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의 말을 되새기며 매일 조금씩 그림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의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은 조지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고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나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꿈을 향한 도전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과 도전을 향한 용기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받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도 삶의 도전 앞에서 꿋꿋이 서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격려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과 유머를 잊지 말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이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죠. 우리 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유연하게 휘듯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강인함을 보여주세요.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되 물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견고함과 유연성을 겸비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참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노인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할머니인데도 위트가 넘치고 농담을 잘하며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싫다는 감정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보다는 칭찬을, 충고보다는 응원을. 비판하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 사소한 오해로 인해 노인분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안 봐야겠다였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확인을 하고 오해를 풀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오해를 하고 화가 나서 저에게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만 했어도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싫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자 시대에는 한 노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평생을 학문과 덕을 쌓는데 헌신했습니다. 민준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다른 노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노인들이라면 아마 젊은이들의 낚시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방법을 강요했을 테지만 민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낚시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방식대로 시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구나.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인내와 집중을 배우게 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응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물의 흐름을 관찰해 보아라. 성공은 멀지 않았다. 민준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낚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젊은이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성공의 기쁨을 민준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이, 충고보다는 응원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듯 각자의 존재가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발하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우리도 삶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이 풍요로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어른은 밉상입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방긋방긋 웃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적으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큰 성공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친구의 웃음, 맛있는 한 끼 식사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실패에서 배우며 변화를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도전과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작은 것이나 그날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세요. 이 습관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며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이 들면 사고 방식이 노땅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노장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노땅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2명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랍비였으며 다른 한 명은 젊고 열정적인 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 학자에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랍비는 전통을 지키고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경험과 오랜 지식이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학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양측의 의견에 각각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젊은 학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마을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 많은 랍비도 젊은 학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회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변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즐겨야 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더욱 비옥해지듯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들기. 저도 항상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노인들은 이런 부류였습니다.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옛날 얘기하고 예의 범절 따지고 그러면 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틀이 잡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웃음 넘치는 태도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마법 같은 열쇠예요. 같이 웃을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심지어 웃음은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도 한답니다. 이제 유머 얘기를 해볼까요? 유머는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건 참 소중한 거죠. 하지만 웃음과 유머를 일상에 넣는 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실수에서도 웃음을 찾아보세요. 실수를 하면 이런 상황도 웃음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친구나 가족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웃음은 전염되니까 여러분이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고 그럼 모두가 더 행복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모든 나이에 적용됩니다. 삶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웃음과 유머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웃음과 유머의 마법을 일상에 더 많이 가져와서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이게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랍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해질 무렵 하늘의 빛처럼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의 가치를 알아차리세요. 5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 나이 들어서 좀 예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해로 만학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시험을 쳐서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뉴스에서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발전도 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사는 조지라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꿈꿨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며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라는 말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기로 말이죠. 그는 그림 수업을 등록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의 말을 되새기며 매일 조금씩 그림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의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은 조지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고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나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꿈을 향한 도전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과 도전을 향한 용기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받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도 삶의 도전 앞에서
꿋꿋이 서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과 유머를 잊지 말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이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죠. 우리 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유연하게 휘듯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강인함을 보여주세요.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되 물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견고함과 유연성을 겸비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참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노인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할머니인데도 위트가 넘치고 농담을 잘하며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싫다는 감정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보다는 칭찬을, 충고보다는 응원을. 비판하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 사소한 오해로 인해 노인분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안 봐야겠다였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확인을 하고 오해를 풀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오해를 하고 화가 나서 저에게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만 했어도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싫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자 시대에는 한 노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평생을 학문과 덕을 쌓는데 헌신했습니다. 민준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다른 노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노인들이라면 아마 젊은이들의 낚시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방법을 강요했을 테지만 민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낚시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방식대로 시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구나.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인내와 집중을 배우게 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응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물의 흐름을 관찰해 보아라. 성공은 멀지 않았다. 민준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낚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젊은이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성공의 기쁨을 민준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이, 충고보다는 응원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듯 각자의 존재가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발하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우리도 삶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이 풍요로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어른은 밉상입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방긋방긋 웃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적으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큰 성공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친구의 웃음, 맛있는 한 끼 식사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실패에서 배우며 변화를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도전과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작은 것이나 그날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세요. 이 습관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며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이 들면 사고 방식이 노땅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노장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노땅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2명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랍비였으며 다른 한 명은 젊고 열정적인 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 학자에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랍비는 전통을 지키고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경험과 오랜 지식이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학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양측의 의견에 각각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젊은 학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마을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 많은 랍비도
젊은 학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회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도 변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즐겨야 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더욱 비옥해지듯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들기. 저도 항상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노인들은 이런 부류였습니다.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옛날 얘기하고 예의 범절 따지고 그러면 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틀이 잡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웃음 넘치는 태도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마법 같은 열쇠예요. 같이 웃을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심지어 웃음은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도 한답니다. 이제 유머 얘기를 해볼까요? 유머는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건 참 소중한 거죠. 하지만 웃음과 유머를 일상에 넣는 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실수에서도 웃음을 찾아보세요. 실수를 하면 이런 상황도 웃음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친구나 가족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웃음은 전염되니까 여러분이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고 그럼 모두가 더 행복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웃음과 유머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모든 나이에 적용됩니다. 삶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웃음과 유머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웃음과 유머의 마법을 일상에 더 많이 가져와서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이게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랍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해질 무렵 하늘의 빛처럼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의 가치를 알아차리세요. 다섯 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기. 나이 들어서 좀 예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해로 만학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시험을 쳐서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뉴스에서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발전도 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사는 조지라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꿈꿨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며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라는 말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기로 말이죠. 그는 그림 수업을 등록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의 말을 되새기며 매일 조금씩 그림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의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은 조지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고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나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꿈을 향한 도전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과 도전을 향한 용기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받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도 삶의 도전 앞에서 꿋꿋이 서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격려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웃음과 유머를 잊지 말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이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죠. 우리 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